네, 안녕하세요. 신박사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랜만이죠? 예. 주식계좌 포트폴리오 상담을 좀 진행하려고 하고요. 틈틈이 이제, 상담 요청받은 분들은 제가 좀 급한 분들 빨리 좀 해드려야 되고, 개선이 좀 빨리 필요한 분들은 제가, 개별적으로 미리 좀 해드렸고, 그 외에 조금 찬찬히 좀 보면서, 깊이 있게 뭐,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좀 분석해 볼 만한 그런 포트폴리오 계좌들은 제가 또 틈틈이 좀 분석을 해서 좀 해놨었고요. 그래서 주말 이용해서 조금 정리해가지고 말씀을 좀 드려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지금 주식 계좌 포트폴리오 상담은 뭐 상시적으로 받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본 상담의 내용은 어떠한 대가도 받지 않고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뭐 저희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그리고 이제 본인이 최종적으로 고려해서 취사 선택을 하셔야 되고요. 해당 상담은 참고로만 활용하시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모쪼록 도움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제 상담을 좀 진행을 했고요. 계좌 운영 방식을 제가 조금 추천을 드릴게요. 제가 또 포트폴리오 상담을 뭐 한 200건 가까이 받았으니까, 보면서 뭔가 좀 이렇게 좀 개선되면 좋겠다. 총체적인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장기 투자 계좌랑 단기 투자 계좌는 좀 나눠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분리가 안 돼 있으면 이게 사실 특정 종목으로 이제 그냥 거의 뭐 몰빵식으로 된다든지, 혹은 장기로 샀는데 시세 변동성에 의해 가지고 그냥 단기로 막 팔아버린다든지 뭐 이런, 그러니까 기준이 조금 모호해지는 그런 경향이 크거든요. 그래서 뭐 셀트론 그룹주들 같이 2차전지 뭐 배터리 셀 업체들 같이 뭐 그런 종목은 장기 투자 계좌 놔두고 그냥 뭐 어쩌다 한 번씩만 열어보고, 뭐 열어볼 필요도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단기 운용 계좌들 그냥 뭐 한두 달 상간에 뭐 1, 2주 상간에 어떤 투자를 하는 그런 종목들은 따로 또 계좌를 만들어서 그렇게 운용하는 게 그게 되게 효율적이에요. 그래서 경험상 그게 여러분에게 좀 더 유용할 거라는 생각을 하고요. 결국 이제 장기 투자 계좌는 셀트론 같은 주식을 계속 사서 모으는 식으로 이제 운영을 하는 거고요. 단기 투자 계좌는요, 이 단기 투자는 진짜 오랜 기간 노하우가 누적돼야 돼요. 그래서 주식 하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단기 투자는 하면, 저는 뭐 횟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망가질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원칙과 기준을 확실하게 정립한 후에, 경험을 쌓은 후에 운용을 시작해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니까 매수 매도 비중 손절에 대한 어떤 기준이 굉장히 명확하게 있어야 돼요. 예. 그런 게 없으신데 단기 투자하고 계신 분들은 이런 거부터 만드셔야 된다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네 번째, 은퇴자의 경우에는 어떤 고정적인 수입이 없다면 주식 계좌에 배당주를 일정 부분 편입하는 게 좋다는 의견을 여러 번 제가 피력드렸죠. 삼성전자 우선주, 현대차 우선주, LG화학 우선주, 뭐 삼성 SDI 우선주, 혹은 은행주들. 그래서 제가 2달 전이죠? 진행했던 게, 2달 전에도 이런 얘기, 이렇게 드린 얘기 그대로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종목들 들고 있었으면 삼성전자도 뭐 신고가 냈으니까, 우선주도 다 뒤따라가지고 좋은 시세 내잖아요. 그래서 은퇴자분들은 배당에 대한 부분도 분명 고려하셔야 된다. 저는 그렇게 좀 생각하고요. 성장주 쪽에서 배당, 아니면 시클리컬한 어떤 흐름을 보이는 배당 많이 주는 업종 내에서 굉장히 저가권에 있는 거, 뭐 이런 거죠. KB금융, 신한지주, 우리금융에서 이런 것들 좋다는 얘기를 드렸고요. 그리고 신용대출, 담보대출, 스탁론, 레버리지, 이런 거는 이제 비추천입니다. 레버리지 효과를 노리고자 한다면 일정 부분의 계좌 비중을 주도 성장 업종 내에 중소형주를, 중소형주를 여러 편입하는 것을 저는 추천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게임주다 그러면 NC소프트 같은 경우는 장기 투자 성격이고 대형주고, 컴투스 같은 거는 수익률이 굉장히 크게 나타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예, 변동이 크다는 거죠. 결국은.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를 편입하는 게 낫지 레버리지를 쓰는 것보다는. 예. 왜냐면 지수가 막 망가져가지고 좋은 종목도 그냥 뭐 그냥 부러지잖아요. 지수 안 좋으면. 그럼 레버리지를 가지고 있으면 반대 매매 위험에 들어가기 때문에 나쁠 거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지수가 빠지는 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반대 매매 당하는 경우가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현금으로 사면 뭐 그런 상황 견딜 수 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주로 이제 주식으로 크게 망가지거나 파산하는 분들은 거의 대부분인 것 같아요. 레버리지를 쓰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레버리지를 추천드리진 않고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뭐 2차 전지로 치면 뭐 대한유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되겠죠. 예. 그런 것들이 레버리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 예. 현금으로만 가지고 계셔도, 그러니까 이제 레버리지를 안 쓰고 현금으로만 가지고 계셔도 충분히 레버리지 효과를 낼 수 있다. 예. 이런 얘기를 제가 드렸고, 그런 중형주단의 종목군들은 제가 스마트 리포트를 통해서 자주 성장 업종 내 종목군 중에서 분석을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스마트 리포트를 잘 보시면 이런 종목들을 그래도 좀 찾아내시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으실까? 예,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포트폴리오 상담 시 유의사항은요, 상담 신청사의 이제 상황, 자금 성격, 그리고 계좌 상태 등에 따라서 같은 종목이라도, 같은 A라는 종목도 어떤 사람은 매도하는 게 오를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홀딩하는 게 오를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부분은 한번 주식을 하는 어떤 기준적인 관점에서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은 A라는 종목도 단기 투자자와 장기 투자자의 서로 다른 관점에서 투자 의견은 달라질 수 있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성장주 투자 전략을 이제 고수하긴 하지만 상담 시청자에 따라서 이제 보유한 비성장주에 대해서 뭐 홀딩 의견, 추천 의견 내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은퇴하시거나 앞둔 분의 경우에는 뭐 이런 어떤 차후 수입 상황에 대해 적어주시면 뭐 주식 투자 쪽으로 더 전략적인 방향을 수립할 수 있는 조언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연령에 따라서 또 대시 드릴 수 있는 전략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30대하고 60대는 같은 A라는 종목에 대해서도 전략이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담 시 좀 유의하실 부분이고요. 상담 신청을 받으면서 느낀 부분은 주식 투자가 대세구나. 예, 확실히 은행에서 증권으로 자금들이 초저금리 때문에 이동하는 경향이 뚜렷하구나. 그리고 과거 대비 주식 투자가 전 연령대에 걸쳐서 필수적인 재테크 수단이 되고 있구나. 그리고 주식 투자의 어떤 자금의 크기 자체가 평균적으로 상당히 과거보다 좀 커졌다. 결국 가계자산에서 비중이 올라가는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예, 평균적으로 한 수억씩 되시니까 받아보니까 은퇴 이후 자금 운용의 중요한 축이 현재 주식 투자가 된 것 같고요. 일단 뭐 너무 많이 들어와서 다 못 해드리고 있고 우선순위를 좀 매겨야 되는 부분은 좀 이해 바라고요. 우선순위는 빠른 시일 내에 변화가 필요한 계좌, 오래 물린 종목이 많은 계좌, 활동 많이 해주시거나 상담 요청 규격에 충실하게 보내주신 분, 그렇게 좀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요 구독자분님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분은 딱 보면 손실률이 좀 많이 크시잖아요, 보면. 그리고 종목군이 딱 거의 두 종류인 것 같아요. 그 남북 경협주, 그리고 일부 바이오 종목들, 뭐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있고 올리패스, 뭐 지노믹트리 뭐 이런 종목도 있는데요. 조금 어렵죠. 예, 이 종목들을 뭐 다 이제 아는 종목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테마단의 종목군이 몰려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이 분야에 대해서 테마 성격으로 우리가 분석을 하면 되는 거죠. 푸른 기술이나 뭐 아시아정보나 조비나 현대엘리베이터나 아난티나. 예. 그리고 이제 거의 대부분이 대출이에요. 예, 보시면 주식 금액이 8억 3천인데
7억 정도가 대출이다. 그래서 이자 비용이 좀 많이 나가시는 편인 것 같고요. 2017년 6월부터 지금까지 수익은 7,800, 수익 실현을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대출 이자가 4,800, 와우, 많이 나가셨네. 그러니까 결국은 3천 정도 수익이 나신 상태에서 평가 손실은 한 2억 5천. 예. 지금은 시간이 좀 지났으니까 변동상은 좀 있으실 것 같은데 어쨌든 손실률이 좀 크신 편이다. 상담 내용을 한번 보면요. 2011년 상반기에 직원들이 모두 주식을 하고 있어서 저도 주식에 입문하게 되었는데 아직도 잘 모르는 상태에서 하고 있습니다. 주식을 잘 알지 못해서 다른 사람 얘기 듣고 하다 보니 대출 이자만 내고 있습니다. 신박사님을 올 5월경에 알게 되어 세 종목 정도만 수익 내고 있고 지금 수익 내고 있는 종목이 보시면 세 종목이네요. 와, 헬스케어, 셀트론 헬스케어, 에코프로비엠, 셀리드. 예. 셀리드는 제가 어제 영상에서 매도 이제 의견을 드렸기 때문에 잘 이제 실현하시면 될 것 같고, 에코프로비엠은 조금 더 내년까지는 저는 최소한 보유하셔야 된다고 보여요. 예. 뭐 LG화학이나 삼성 SDI처럼 뭐 장기 투자 성격은 아니지만 어찌됐든 내년에 사이클 크게 나올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예. 뭐 셀트론 헬스케어는 뭐 장기로 가져가시고 저는 뭐 지금 계좌 상태에서는 사실 셀트론 제약도 같이 보유를 하시기를 좀 추천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그 정도 의견 좀 드리고 싶고 기존 대북주 및 마이너스 종목은 1년 넘게 보유하고 있다. 지금 보면 보통 이제 주식을 잘 몰라서 남한테 듣고 하신다 했잖아요. 근데 테마 종목들이거든요. 예, 이거는 참 어렵네요. 의견 드리기가. 저라면 이제 미리 잘랐을 텐데 저는 이것들은 분할로라도 계좌에서 정리 쳐내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 왜냐면 이게 컨트롤할 수가 없어요.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이게 지금 밸류 자체가 대북 남북 경협 관련 밸류가 붙어가지고 있는 상태의 주가지. 그리고 그 부분에 변동하는 포인트가 크지. 이게 뭐 실적주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뭐 성장주의 어떤 산업을 하고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참 어려워요. 대북 관련된 테마 바람이 불지 않으면 쉽게 일어서기가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종목군은 정리할 것 같아요. 좀 냉정하긴 하지만 참 어쩔 수가 없는 것 같고 그리고 일부 바이오 종목들이 있긴 한데 지노믹들이 올리패스 같은 게 있긴 한데 사실 이 종목군은 저는 선호하는 종목은 아니에요. 그래서 RNA 쪽이잖아요. 올리패스가 RNA 쪽은 올릭스를 제가 이제 그때 분석해드리고 그게 이제 국내에서 그래도 탑급이다. 그쪽에는 얘기를 드렸거든요. 올리패스는 제가 같은 RNA 업체인데도 분석 안 해드렸어요. 왜냐하면 투자 매력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뭐 이거 들고 계신 분이 계시면 뭐 다른 생각 하실 수도 있지만 제 관점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저는 당연히 분석해봤죠. 근데 올릭스 투자하는 게 낫지 이거 투자하는 건 아니다 생각을 했고요. 지노믹트리도 이제 지금 진단 뭐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대장암 진단 키트 같은 경우가 잘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다가 이제 뭐 코로나 진단 키트도 뭐 한다 해가지고 뭐 뉴스도 뜨긴 했는데 뭐 코로나 진단 키트라면 뭐 대장주군을 거래하는 게 낫지 지노믹트리 같은 뭐 후발 성격의 종목을 거래하는 건 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적절한 어떤 종목 선택은 좀 아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좀 있고요. 어쨌든 포트폴리오 대부분이 남북 경협주 쪽으로 이제 편중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쪽 해당 종목군은 테마 성격이기 때문에 실적으로 연결될지 여부가 불확실하죠. 그리고 한때 분위기에 의한 시세 분출 후에 시세가 회복될지도 미지수예요. 그래서 저는 물량 축소 내지는 정리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제
바이오 관련주 셀리드, 뭐 지노믹들이 아까 올리패스 같은 종목도 장기 투자 성격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모멘텀에 의해서 타이밍을 잘 잡아서 나와야 되는 종목이라고 보기 때문에 대응이 좀 필요하시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리고 이제 포트의 특성이 좀 보이지 않아서 제가 좀 강조드리고 추천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고성장 업종의 주도주군들로 포트폴리오를 좀 구성해서 오래 보유하는 거는 좀 잘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셀트론 그룹주 2차전지 쪽으로 중장기적인 관점에 투자를 해나가기를 좀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그 구독자분 그 상담 포트폴리오고요. 이 계좌는 대체적으로 제가 이제 많이 분석해드린 종목 셀트론 그룹주 제넥신 이렇게 좀 있으시고, 그리고 가비아라든지 2차전지 ETF 쪽 좀 들고 계시고, 부강약품은 사실 좀 저는 부정적이에요. 지금 현실. 지금 코로나 관련해가지고 치료제 쪽으로 이제 약물 재창출이잖아요. 근데 그건 사실 뭐 가망 없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요. 그리고 삼성 SDIS 같은 경우는 나쁘진 않겠지만 사실 삼성그룹 내에서 진짜 성장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게 맞아요. 예. 삼성 SDI라든지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 지금 신고가 역사적 신고가 냈잖아요. 예. 그쪽으로 투자를 하는 게 낫지. 예, 사실 아니면 이제 뭐 삼성물산 같이 지주사 쪽 그쪽이 이제 뭐 낫지. 삼성 SDI는 크게 매력이 조금 낮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선호하진 않고요. 그냥 개인적인 견해니까요. 그렇게 좀 보시고, 그리고 이제 이게 아마 가장 골치 아픈 상담하고 싶은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요. 제가 조금 선호하지 않는 종목들이 좀 들어있어서 조금 애매한데요. 사실 락일락은 주가가 완전 무너졌거든요. 그리고 뭐 실적이 성장할지 조금 애매하고, 또 이제 밸류가 굉장히 높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락앤락 먼저 보죠. 예. 락앤락이 한 4천억 정도 매출을 내고 있는데요. 여기 이제 그 용기 업체잖아요. 예, 지금 중국까지 진출해가지고 매출을 내고 있는 기업인데, 보시면 실적이 성장을 제대로 하진 못하고 있어요. 보시면 정체죠. 예, 정체 상태를 이제 겪고 있다는 부분들, 이익률은 좀 떨어지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야 되고, 올해 같은 경우는 실적이 확연히 또 떨어지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그리고 밸류 자체는 퍼가 3, 40배를 왔다 갔다 하고, 뭐 올해는 50배 이상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제가 볼 때는 좀 추세적으로 하락을 계속 보이고 있다. 붕괴됐다. 그렇게 좀 보면 될 것 같고, 중장기적으로 이제 이게 마이너스 난체로 계속 보유를 하신 건데, 이런 것들은 사실 좀 잘라내야죠. 진작에 좀 잘라냈어야 되고, 좀 애매한 것 같아요. 미래에 대한 어떤 확신이나 이 업종에 대한 어떤 확신? 이런 거를 가지기에 지금 없어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저는 뭐 셀트론 그룹주처럼 뭐 2차전지 배터리 셀 업체들처럼 뭐 전방 산업 자체가 이제 계속 성장하고 그런 부분으로 설명할 수도 없고, 그래서 사실 애매한 것 같아요. 그래서 락이라는 좀 애매하고요. 저라면 좀 기술적 반등 나올 때 정리할 것 같아요. 코스모학은 2차전지 쪽이니까 저는 2차전지 소재 쪽은 내년에 좋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뭐 지금 타이밍이 좀 잘못돼서 손실률이 좀 크시지만 보유를 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CJ 같은 경우는 사실 지주사를 참 모르겠네요. 이게 엔터 사업적하고 투자 부문주하고 이제 CJ 제일제당 같은 음식료 사업 쪽의 자회사를 거느린 이제 종목이잖아요. 이제 지주회사로서. 그러면 자회사들이 잘 나가면 이 종목도 올라가는 거고, 자회사가 별로 안 좋으면 뭐 올라갈 이제 명분이 없는 거죠. 뭐 이 종목이 저평가됐고 고평가됐고 이거는 크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뭐 저평가됐다 치면 뭐 내년 예상 실적 대비해서 퍼가 10배 미만이니까 이거 뭐 굉장히 저평가된 거 아니냐? 아니면 영업이익으로 보면 야, 이게 지금 시총이 2조 3천억인데 영업이익이 올해 예상되는 것만 해도 1조 3천억이야? 작년에 1조 5천억이었어? 예. 뭐 이런 것만 바라본다면 저평가됐다고 이렇게 오판할 수도 있는데요. 사실 성장에 대한 어떤 프리미엄을 부여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밸류업을 못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때 당시에는 음식료 업종에 대한 엔터 업종에 대한 프리미엄이 붙었을 때고, 그래서 이때 얼마나 드라마틱했습니까? 특히나 음식료 업종은 막 텐베거 이렇게 나오고 그랬잖아요, 당시에. 뭐 크라운제가 이런 것들은 중소형주들의 진짜 시대였고, 근데 이때부터 중소형주를 완전히 꺾이고 음식료 업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뭐 거의 뭐 다 박살나고 살아나지 못하죠. 뭐 화장품도 그렇고. 이때 떴던 것 중에서 여전히 사이클로 이렇게 계속적으로 상승 사이클을 만들어내는 게 뭡니까? 바이오죠. 예. 그래서 성장 산업이 뭔지를 봐야 됩니다. 예. 그때 이제 물려버렸네 하는 사람 중에서 바이오 종목을 갖고 있었다면 회복되는 경우가 많았을 거예요. 왜냐면 그 산업 자체가 성장이었으니까. 근데 음식료든 뭐 화장품이든 뭐 다 꺾였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CJ라는 지주에서도 그런 어떤 부분으로 해석을 해야 될 것 같고, 오랜 기간 이렇게 좀 하방을 보이면서 최근엔 조금 바닥을 다지는 형태이긴 해서 조금 기다려보면 수익률 회복은 될 것 같아요. 회복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당장은 매도하지 마시고 회복되는 거 좀 기다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락앤락은 저는 기술적 반등 나올 때 조금 정리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뭐 어차피 뭐 셀트론 그룹 제넥시는 항상 설명드린 거니까. 이분 사연을 제가 읽진 않았네요. 안녕하세요. 저는 50대 누구입니다. 항상 영상 시청하면서 댓글은 달아본 적이 없이 좋아요, 구독만 누르고 열심히 듣고 있습니다. 들을 때마다 너무 따뜻하고 믿음직하고 평안해지며 세상에 이렇게 좋은 일 하는 분들이 많구나 하며 감동하고 있습니다. 이번 계좌 상담에 창피하지만 용기를 내어봅니다. 그동안 몇몇 상담 내용을 들으면서 또 배우고 있습니다. 2017년 말부터 직장 동료의 말에 3천만 원의 여윳돈으로 주식에 주자도 모르고 계좌를 만들어 투자도 투기도 아닌 도박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운이 좋아 500만 원 정도 수익을 내고 단 몇 개월 만에 마이너스를 맞이하여 그 상태로 지금까지 묻어두고 손도 못 대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번 코로나 때 원금이라도 회복하고 접자라는 마음으로 조금씩 단타를 시작했는데 그 또한 쉽지가 않네요. 내가 무슨 주식을 하겠다고 하면서 자책도 하고 후회도 하고 나 자신에게 많이 실망하면서 괜히 동료가 미워지기까지 했죠. 그러다가 우연히 신 박사님의 유튜브를 알게 되었고 조금씩 주식에 대해 공부도 하고 알아가고 있습니다. 다른 유튜브 영상도 봤지만 신 박사님의 마인드나 주식을 접하는 방법이나 철학이 마음에 와닿고 닮아가고 싶었습니다. 박사님이 분석해 주신 종목도 매수해보고 셀트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그저 은행이자보다는 낫겠지라는 막연한 생각으로 했습니다. 이제는 뚜렷한 목표도 생기고 저만의 투자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투자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 길에 신 박사님이 함께 동행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든든한 백이 생긴 것 같아요. 이렇게 좋은 말씀 주셨고 앞으로 기준을 만들어 나가는 거에 조금 한번 중심을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손실 본 거를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과감하게 털어낼 건 털어내야지 또 미래가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런 자금들을 통해서 또 유망한 것들을 사서 보다 빠르게 복구를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조금 능동적인 어떤 판단으로 액션을 취하시면 어떠실까 싶고요. 고민은 아까 이제 손실률 큰 종목들에 대한 얘기를 드렸고 매달 월급으로 적립식 투자는 어떤지 셀트론 그룹주에 적립식으로 매달 하십시오. 당연히 직장인이시기 때문에
퇴근하시고 제 영상 좀 보시면서 하시고, 뭐 하루 종일 호가창 본다고 뭐 잘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 맞는 투자 방식, 제가 볼 땐 적립식으로 하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그럴 만한 종목은 당연히 어떤 종목? 1년, 2년, 3년, 5년 뒤에도 실적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분석되는 업종군의 대표 주자. 바로 그것들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잘 해나가시면 손실 금방 복구되실 겁니다. 걱정 마십시오. 그 다음 구독자님 포트폴리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종목은 뭐 적당히 있으신 것 같아요. 한 10여 종목 있으신데, 여기 보시면 셀트리온의 비중이 압도적이죠. 뭐 거의 대부분 셀트리온으로 보면 될 것 같아요. 87%. 그리고 HLB. 이 두 종목에 모든 게 들어가 있는데, 조금 저는 분산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일단 사연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신박사님. 실명은 모르지만 유튜브 구독자로서 5개월 정도 매일같이 하다 보니 친근감이 가족보다 더합니다. 저는 2015년도 11월경부터 주식으로 노후 생활비를 벌어야겠다는 생각으로 일단 SK텔레콤 몇 주, 삼성물산 몇 주 매입하여 강제 존버와 합병으로 인한 손실도 맛봤지요. 하지만 전 계속 주식 창을 보며 어떤 아이템이 좋고 상승 하락하는지 매의 눈으로 관찰하며 투자 아닌 투기를 계속 하다 보니 에너지 소모가 과도하여 머리도 아프고 무척 피곤하였어요. 그래서 계속 이제 보실 필요 없습니다. 계속 보는 게 오히려 독이 돼요. 예,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좋은 종목 찾다가 셀트론을 보게 되었고, 물론 급등주란 사실은 알았지만 판단도 잘할 줄 몰랐던 때라 꼭대기부터 사게 되었지요. 이게 언제 사셨지? 조금씩 물타기해서 평단가 28만원대까지 맞췄으며, 그래도 올해는 오를 줄 알았는데 모 회사와의 관계에서부터 시작된 공매도 등 여러가지 발목 잡는 일이 많은 주식이라서 수익 좀 생기면 팔겠다고 다짐하다 5월경 어느 날 신박사님의 유튜브를 우연히 보게 되었는데 진정성 있는 사람이다 생각이 들어 그 뒤로 쭉 매일매일 보았습니다. 당연히 그 뒤로도 마이너스를 유지했지만 4월에 배당받아 평단가도 낮춰지고 신박사님의 강의로 믿음을 얻고 장기 보유로 작전 변경을 했지요. 9월엔 1000만원대 수익이 떴지만 더 오를 것 같아 팔지 않았더니 지금은 다시 마이너스 수익률입니다. 뭐 손실 볼 거란 걱정은 안 하지만 최근 갖가지 호재에도 반등을 못하는 상황을 보고 불안감을 박사님의 강의로 위안받으며 버티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말씀을 주셨고 첨부자료 보시고 조언 부탁드리면서 HLB는 어떻게 해야 될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셀트는 기회만 있으면 자꾸 사게 되네요. 계속 그래도 될런지요. HLB 자금은 단타형으로 사용하는데 물려 있어요. 언제 번개팅 하시면 차 한잔 대접해 드리겠습니다. 박사님 등의 매드백도 수익률 50% 냈습니다. 예, 축하드리고요. 일단은 뭐 셀트리온은 그룹주를 그냥 같이 사시는 걸 좀 추천드릴게요. 예, 그리고 HLB는 사실 제가 이제 스마트 리포트에서 분석드리고 여러 번 제가 또 체크해드리고 분석해드리지만 장기 투자 성격의 신약주다. 예, 신약주는 정말 저는 장기 투자는 좀 위험하다. 사이클 투자해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는데 HLB는 좀 예외입니다. 이 기업에 대한 분석을 해보면 상당히 이 글로벌적인 어떤 항암제 업체로 나아갈 수 있는 어떤 역량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제 그 스마트 리포트 분석해 드리는 거 보면 이제 좀 이해되실 거고 HLB 같은 경우는 예, 저는 중장기적인 어떤 성격으로 가야 된다고 보고요. 셀트리온은 그룹주 3개로 같이 분산을 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이렇게 가는데 어쨌든 합병해서 하나 회사 될 거거든요. 예. 그래서 3개를 같이 가져가는 걸 저는 추천드리고 나머지 잘 들고 계세요.
예, 일진 머티리얼즈도 최근에 주가가 뭐 그렇게 좋진 않았지만 최근부터 좀 살아나기 시작하고 있고, 어차피 2차 전지 소재 쪽에서 포지션을 갖고 있는 기업이죠. 그리고 녹십자는 최근에 카티 치료제로 주목받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첨생법 관련 그리고 세포 치료제에서 상당한 레퍼런스를 갖고 있다는 측면에서 녹십자셀은 주가 상황은 최근 안 좋았지만 중기적인 관점에서는 포지션을 좀 추천드렸고, LG화학은 역시나 뭐 자주 설명드리는 거니까. 그리고 바이오톡스텍은 장기는 아니에요. 예, 이번에 셀트온 호재에 따른 어떤 모멘텀에 반응해서 시세가 나올 때 저는 정리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에코프로는 뭐 이전지 소재니까 내년 좋을 거라 보고요. 뭐 MC네스도 뭐 카메라 쪽으로, 부품 쪽으로, 자동차 쪽으로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뭐 카메라 모듈 쪽 생각하시면 요게 낫다는 얘기를 저번에도 한번 드린 적이 있어요. 그리고 모트렉스는 자율주행 관련된 테마 성격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적절하게 나오셔야 된다 생각해요. 그래서 종목들은 괜찮게 잘 갖고 계시고, HLB 중기 성격 그리고 셀트론 그룹주를 좀 분산, 3인방으로 분산하는 성격, 그 정도만 좀 설명드리면 뭐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 구독자님 사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계좌를 보면요. 계좌 설명을 좀 잘 써주셨어요. 예, 현황은 이제 셀트론 헬스케어, ITM 반도체, 제노레이, ETF 이제 2차 전지 쪽 들고 계시고, 현금도 이제 좀 보유를 하시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뭐 잘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예, 종목 구성도 나쁘지 않고요. 예, ITM 반도체도 뭐 사실 경기 회복되면서 뭐 스마트폰 쪽에 대한 부분 그리고 무선 이어폰에 대한 어떤 부분들이 좋을 걸로 보여지기 때문에 시클리컬한 어떤 관점에서도 괜찮을 것 같고요. 뭐 기술력도 상당히 보유하고 있고, 또 제노레이드 같은 경우도 이제 그 엑스레이 이제 관련 기업인데 치과용, 사실 올해 코로나 때문에 실적이 예상보다 별로 좋진 않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회복되겠죠, 당연히. 예,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제너레이도 저는 내년을 내다볼 때는 뭐 괜찮다고 생각해요. 2차 전지야 뭐 당연히 이건 장기 투자 성격으로 가는 거고. 그래서 괜찮고요. 한 가지 좀 덧붙이고 싶은 거는 투자 목표를 연 10% 수준으로 이제 높진 않게 하셨는데, 이게 사실은 어떤 해는 조금 저조한 성격이 나오기도 하고 어떤 해는 많이 나오기도 하기 때문에 너무 연 10%를 내겠다는 쪽으로 너무 그러지 마시고 그냥 안정적으로 중장기적 성격으로 나가겠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조언 드린다면, 배당 성격의 종목, 뭐 LG화학 우선주라든지 뭐 삼성에셋 우선주라든지 또 이제 은행주들, 배당 많이 주는 은행주들 조금 편입을 하셔도 저는 괜찮다고 봐요. 은행주도 이제 바닥 찍고 올라서는 경기 회복되면 이제 시중금리도 올라가는 어떤 흐름을 보일 거기 때문에 초저금리 어떤 흐름 기조가 꼭 바뀌기 쉽지 않겠지만 어쨌든 경기 회복되면 경기 이제 금리 상승은 이루어지는 걸로 볼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은행권의 어떤 수익성도 좀 개선될 걸로 보여져요. 그런 부분에서 성장주는 아니지만 은행주가 시클리컬한 측면에서는 나쁜 어떤 위치는 아니다. 예. 그래서 그런 배당 방향의 어떤 그 종목들을 조금 편입하기를 추천드리고요. 현재 퇴직연금 100만원, 국민연금도 160만원 정도 수급할 예정이다. 그래서 여기서 배당 조금 들어오는 정도 되면 월 생활도 안정적으로 좀 해나갈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분 보유 종목 중에서 ITM 반도체는 저도 좀 관심이 있는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요거에 대한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이 회사 홈페이지 들어가면 뭐 자세하게 이제 뭐 상품 설명들 잘 되어 있는데요. 어쨌든 뭐 휴대폰 들어가는 부품 회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이클로 투자를 해야 돼요. 장기 투자 성격으로 가면 안 돼요. 그래서 어쨌든 부품사라는 거는 이제 벤더사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가격 결정권을 가지고 장기적으로 가져가기 좀 어렵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업종의 흐름 그리고 호황 불황에 따른 어떤 변동성이 굉장히 클 수 있어요, 주가에. 예,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하시고 PMP라는 요 부품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회사에도. 이게 프로텍션 모듈 패키지라고 2차 전지 보호 회로인 PCM을 완벽하게 대체해서 세계 최초 올인원 2차 전지 보호 회로 제품으로 기존 제품 대비해서 저항도 낮고 소형하고 내장화 통해서 신뢰도를 굉장히 향상시킨 제품이다. 이게 이제 이런 어떤 2차 전지 보호 어떤 부품으로서 이제 회로 부품으로서 많이 쓰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무선 이어폰이라든지 뭐 핸드폰 이런 무선 기기에 이제 뭐 많이 들어가는 그런 어떤 부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이베스트 자증권에서 나온 리포팅을 보면요. 내년에 이제 애플 쪽 출시 제품 대부분에 이제 이 ITM 반도체 부품이 들어가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플래그십 모델부터 해서 중저가부터 플래그십 모델 그리고 무선 이어폰, 예, 웨어리블 기기 이런 거에 이제 다 이제 아까 이제 보여드린 PMP라는 그 부분이 탑재되기 때문에 올해 대비해서 내년에 이제 큰 성장이 좀 기대되는 거죠. 그래서 내년 예상되는 실적이 매출액이 7,200억, 영업이익이 올해보다 141% 증가한 1,151억이 예상된다고 해요. 예상입니다. 이게 뭐 달성될지는 알 수는 없는 건데 어쨌든 그 내년에는 올해보단 나을 거잖아요. 예, 그런 부분에서 제가 볼 때는 뭐 ITM 반도체가 뭐 고객사를 잃지 않는다면, 예, 고객사를 잃지 않는다면 뭐 그래도 큰 폭의 어떤 실적 성장은 이루어질 걸로 보고요. 지금 뭐 주가가 높은 상태나 어떤 밸류가 높은 상태라면 부담이긴 하지만 뭐 그렇게까지 부담 있는 수준까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내년을 볼 때 제가 최근에 이제 경기 민감 업종을 분석을 좀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조금 적합할 수 있는 종목이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종목이에요. 그래서 22년까지 어떤 성장도 상당히 가시적이다. 그래서 어차피 주가라는 거는 미리 이제 선 반영하기 때문에 22년도의 성장도 가시적인 부분이 아마 내년에 반영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메리트가 있다. 예. 동사의 2022년 예상 실적은 매출액 1.1조 원, 영업이익은 뭐 거의 2천억 가까이. 와, 지금 시가총액이 한 1조 수준이니까 그래도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 편인 거죠. 그래서 이 리포팅에서는 중요한 포인트로 무선 이어폰을 잊으면 안 된다. 저는 아직 무선 이어폰 쓰고 있지는 않는데요. 무선 이어폰을 조만간 이제 알아봐야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게 굉장히 편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유선 이어폰을 쓰면 이게 선이 오래 쓰면 끊어지거나 뭐 하여튼 문제가 발생하더라고요. 예, 그런 부분에서 무선 이어폰 시장이 급속하게 성장할 것 같고요. 거기에 따른 또 이제 성장 스토리가 있잖아요. 이 기업이. 그래서 상반기까지 전체 무선 이어폰 성장률은 113%에 육박하며 애플사의 무선 이어폰 성장률은 YoY 전년비 40% 성장에 달한다. 금번 2분기부터 전반적인 소비 시장에 코로나19 영향이 있었던 것을 감안하면 기저 효과를 기반으로 내년 성장률이 더욱 가파를 수 있다 판단한다. 동사는 내년 출시되는 북미 고객사 무선 이어폰 2기종을 모두 수주한 것으로 파악되어 플러스 알파의 모멘텀 역시 기대되는 상황이다. 애플사의 성장률이 시장 대비 언더퍼폼한 점은 경쟁사들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모델들을 공격적인 마케팅과 함께 출시하였기 때문인데 내년 출시되는 북미 고객사 무선 이어폰 중 최소 한 기종이 저가 모델인 것으로 파악되어 내년 고객사의 MS 증가도 기대된다. 그래서 어찌됐든 내년 성장은 상당히 좀 이뤄낼 것 같고요. 올해 지금 예상되는 실적 대비해서 멀티플, 밸류가 한 26배, 20배 이상이기 때문에 여기서도 이제 부담이스럽다. 이 일을 하고 있는 거고요. 어쨌든 내년 성장이 이제 가시적이라면, 22년까지 어떤 성장이 가시적이라면 내년에는 주가가 그래도 상당히 좀 올라갈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있는 것 같고요. 북미뿐이 아니라 뭐 삼성전자, 중화권으로의 어떤 매출도
한번 고려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을 좀 기대해 볼 만한 그런 종목 중에 IT 종목 중에 하나? 예, 그렇게 좀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구독자분인데요. 먼저 메모로 이렇게 보유주하고 매수 단가, 보유 수량, 그리고 이제 비중 이렇게 좀 적어 주셨는데요. 예, 그래도 이렇게 메모로 정성스럽게 보내주셔가지고 일단은 종목 수가 좀 많은 편이신데 보면 천천히 보면 굉장히 우량하고 중장기적인 성격으로 보유할 수 있는 종목들로 주로 좀 편성이 돼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사연부터 한번 좀 보도록 하죠. 안녕하십니까. 55세 은퇴 앞둔 남성입니다. 신박사님 방송은 빠짐없이 듣고 있습니다. 은퇴 후 사용할 원전, 원금 말하시는 것 같은데 16.5억으로 작년 말에 주식시장에 무작정 들어온 주린이입니다. 은행 이자가 너무나 요지경이라서 준비 없이 주식시장에 들어와 배당 투자하려고 했지요. 금년 3월까지 5억을 잃고 잠 못 자다가 심기일전, 코로나 때문에 이제 폭삭 주저앉으면서 이제 손실이 좀 크게 평가 손실을 보셨던 것 같아요. 심기일전 공부해서 현재는 1.8억 정도 이익을 내고 있습니다. 원전과 수익합, 원금하고 수입 합이 18.3억, 삼바와 셀트른 헬스케어, 2차전지 등이 많은 도움이 되었죠. 신박사님이 좋아하시는 제넥신과 SK케미칼, HLB 등에서 많은 손해를 보고 바이오에는 정이 떨어져 있어서 한때 50%였던 비중을 많이 줄였습니다. 일단 바이오는 좀 많이 줄이신 것 같아요. 대신 변동성이 적은 삼성전자 비중을 늘렸습니다. 최근에 신고가를 내가지고 수익이 상당히 나셨을 것 같은데요. 안정적으로 10% 정도 연수익을 얻고 싶습니다. 현재 현금은 8천만 원 정도입니다. 백적간도에서 주린이에게 방향성을 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주셨는데요. 그래서 계절을 보면 삼성전자하고 삼성전자 우선주가 6.8억 정도, 38% 계좌 비중이고, 이건 꾸준히 보유하시면 되죠. 예, 분기 배당 나오고, 또 이제 어차피 삼성전자는 계속 진화를 해나가고 혁신을 해나가는 기업이기 때문에 장기 투자에는 적합한 기업이다. 이번 대세장에서는 주도주가 아닐 거란 얘기를 들었는데, 신고가까지 내는 거 보면 일단은 경기 민감한 어떤 섹터에서의 대장 흐름을 지금 만들어 나가는 형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삼성전자는 외국인의 수급으로 이제 또 신고가를 냈기 때문에 내년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에 가장 또 선봉에 설 걸로 보여지고요. 또 이제 현대차, 현대모비스는 지금 17% 비중 정도 들고 계신데 역시나 뭐 장기 투자 성격으로 가져가시면 됩니다. 어차피 지금 친환경 차로서 지금 글로벌 메이커에서 테슬라 다음으로 지금 뭐 폭스바겐이나 현대차 정도가 탑티어급으로 전기차를 생산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뭐 수소차까지인데 전 세계 뭐 1위 선두주자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제가 본다면 주식시장에서도 좋은 어떤 밸류에이션을 추후에는 받아나가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해서 저번에도 깊이 있게 한번 분석해드렸죠. 그리고 삼성바이오, 셀트론 헬스케어를 한 14% 비중 합쳐서 들고 계신데 사실 삼성바이오는 밸류가 너무 높아요. 그러니까 상대적인 거예요. 삼성 셀트론 그룹하고 셀트론하고 비교를 해보라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 저는 삼성바이오보다 셀트론을 교체로 들고 계시는 게 훨씬 낫다고 보거든요. 밸류면이나 모멘텀면이나 실적면이나. 그래서 지금까지는 잘 투자하셨고 수익이 나셨지만 지금 구간에서는 저는 삼성바이오를 셀트론으로 교체하는 걸 좀 추천드리고 싶어요. 그렇게 말씀드리고 뭐 삼성 S대, LG화학은 뭐 장기 투자 성격이고 SKC는 최근에도 제가 얘기 드렸듯이 동박 쪽으로 최근에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고 그쪽으로 실적이 나오기 때문에 내년엔 제가 얘기 드린 게 뭡니까? 2차전지 이제 소재 쪽 기업들이 그래도 괜찮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SKC도 내년 정도까지는 한번 홀딩하는 관점, 실적 동반되니까요. 그리고 카카오도 이제 그 실적과 함께 이제 모멘텀, 또 글로벌 시장에서 또 성장해 나가는 기업이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카카오뱅크 상장될 때까지는 일단 최소한 들고 가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W게임즈 요것도 이제 저번에 어떤 분 설명드렸는데 자회사가 지금 나스닥 상장 추진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모멘텀이 제가 볼 때는 가장 클 것 같아요. 본업 자체 카지노 그 게임은 성장성이 그렇게 높은 어떤 부분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뭐 기존의 게임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시장에서는 또 높은 프리미엄을 쳐주도 않고요. 신작에 대한 기대감이 또 큰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자회사 상장이라는 모멘텀에서 주가가 좀 움직일 때 그때 제가 볼 때는 정리하면 적당할 것 같아요. 뭐 HFR 같은 경우는 뭐 5G죠? 예. 뭐 최근에 조정받은 거라고 생각돼요. 그래서 나쁘진 않을 거라 보고요. 삼성생명도 제가 볼 때는 가지고 계셔도 될 것 같아요. 지금 구간에서는. 예. 지금 구간에서는 금리가 이제 최저 바닥 구간에서 경기 회복 기대감과 함께 금융사들의 어떤 이익 개선도 충분히 이루어지거든요. 삼성생명도 대출도 많이 냅니다. 회사가. 그래서 종목의 구성이 괜찮다고 생각되고요. 3바 정도를 셀트론으로 좀 교체하시면 어떠실까? 그렇게 좀 조언을 제가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몇 분의 이제 계좌를 한번 좀 그 분석 상담을 한번 해봤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드리면서 또 괜찮은 종목이 있으면 분석하면서 또 여러분도 한번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상담하면서 은퇴하시거나 은퇴 앞둔 분들이 좀 많으세요, 사실. 예. 제 유튜브 구독자 이제 연령대를 이렇게 또 분석할 수 있거든요. 예, 보면 좀 모르겠어요. 다른 유튜브는 뭐 제가 모르니까. 예, 근데 50대 이상이 이제 주로 구독자분이시다 보니까 결국은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하실 텐데 그런 부분에 조금 해결될 수 있는 부분들을 저도 계속적으로 고민하고 생각을 많이 해볼게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저도 당연히 나이 들면서 노후에 대한 어떤 계획과 생각들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에서 저도 함께 같이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토요일 날 즐거운 시간 되시고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좋은 내용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항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다음에 뵙겠습니다.